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왕초보 탈출구 초간단 마케팅을 운영하고 있는 이승길입니다. 자, 오늘은 싱크와이즈 2020 프리미엄 버전 사용법에 대해서 오늘 기초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보면 이렇게 메뉴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메뉴를 하나하나 익히기보다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은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전체로 봤을 때 5가지 큰 영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력, 보기, 편집, 그다음에 저장, 공유. 이렇게 총 5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건데, 먼저 입력, 오른쪽 왼쪽 지금 화면 일부러 나눠놨거든요. 왼쪽에 내용을 보면서 오른쪽에 제가 실습을 바로바로 하면서 상세하게 알기 쉽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부분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입력 크게 가지, 노트, 링크, 그림 이렇게 입력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가지를 한번 볼게요. 가지의 입력, 자 크게 싱크와이즈는 중심 토픽, 중심 가지에서 확장하는,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런 식으로 생각이 확장되는 영역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통 싱크와이즈 마인드맵들이 방사형으로 이루어진 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는 생각 코딩 기법의 인지과학에 기반한 마인드맵 싱크와이즈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가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세팅을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먼저 앞 시간에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내용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중심 가지에 내가 가지에 글자를 입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그렇게 선택된, 자, 다시 저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렇게 되면 글자를 누를 수 없겠죠. 그래서 요 중심 토픽을 선택, 이렇게 하면 모양이 좀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엔터를 쳐서, 자, 제가 초간단 마케팅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여기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자, 홈에 가서 채우기를 흰색으로 한번 채우겠습니다. 네. 초간단 마케팅에 제가 내용을 넣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했느냐? 자, 다시 선택한 다음에 엔터. 엔터를 쳐서 입력을 하고 엔터. 이렇게 쳐도 되고요. 자, 아니면 마우스로 하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로 가지 중심 토픽에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글자 넣고 엔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 입력은 선택해서 엔터를 쳐서 글자 다 완료한 다음 엔터 이렇게 완료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입력한 다음 엔터,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 입력 안에 글자 내용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지 추가가 있습니다. 자, 크게 우리가 생각을 계속 이렇게 확장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초간단 마케팅은 운영, 자, 제가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보니까 조금씩 헷갈립니다. 자, 운영 컨셉. 자, 요 처음에 나온 가지가 부모 가지가 되는 거죠. 부모 가지, 중심 토픽에서 처음 나온 부모 가지. 그 다음에 저 컨셉이 뭐냐? 그러면 이게 마케팅 정보고 탈출구라는 컨셉으로. 그러면 부모 가지 다음에 자식 가지인 거죠. 자, 근데 동일한 부모 가지. 이제 또 위에 옆에 또 부모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같은 라인에 있는 부모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이러기에는 형제이기도 하겠죠. 자, 다시 그러면 제가 위에서, 자, 다시 그걸 어떻게 추가하느냐? 운영 채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요 두 개의 관계는 형제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 운영 채널은 뭐가 있느냐? 블로그, 네이버, 자, 이렇게 가지. 자, 부모에서 자식이 하나, 둘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해서 자식까지 추가 어떻게 했느냐?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스페이스 바를 쳐서,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블로그. 자, 다시 스페이스바 안 누르고 이번에는 단축키 중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오른쪽 이렇게 해서 블로그, 그 다음에 네이버 모두. 자, 다시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제가 부모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글자 입력한 다음 엔터. 그 다음에 또 여기 회복 밑에 일순위성이 뭐 있죠? 자, 페이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룹 페이지, 뭐 광고 계정 이렇게 쭉 있겠지만 이 중에 페이지. 자, 이 두 개의 관계는 또 부모 이렇게 따지면 또 여기에 가지가 하나 더 열려서 또 밑에 자식 가지가 또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렇게, 자, 이렇게 가지가 풀칠할 때는 그렇게 또 하기 어려우니까, 이 가지 1, 가지 2, 첫 번째 가지, 두 번째 가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지 2, 가지 3이 되겠죠. 네. 자, 또 다시 스페이스바 되고, 그다음 인스타도 있겠죠. 인스타그램, 그램.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유튜브. 자, 이렇게 해서 자식 가지를 스페이스바 또는 컨트롤 방향키 오른쪽에서 이렇게 자식 가지 추가하는 걸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형제 가지, 이 두 관계는 또 형제라 했죠. 자, 이 형제는 어떻게 하느냐 할게요. 자, 형제가, 자, 이 형제가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운영 순서. 아하. 운영 순서.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 운영 순서. 근데 지금 이 형제 가지보다 지금 아래 왔죠? 그러면 나는 위로 가고 싶다. 자, 보세요. 다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문 열어놓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 가지보다 나는 위에 가고 싶다.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 제가 이쪽에서 치게 되네요.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 그 위에. 그래서 제가 운영 순서, 운영 내용 순서는 왔다 갔다 상관없습니다. 자, 이 밑에 다시 제가 이거 지우고, 자, 이번에는 Shift, Space, 운영 순서, 운영 내용, 운영 순서. 컨트롤 스페이스, Shift, 스페이스. 그래서 위로. 아니면 Shift, 스페이스에서 아래. 자, 이거부터 더 쉬운 게 컨트롤을 이용해야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위,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아래. 이게 좀 더 직관적이고 쉽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위냐 아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제가지 이렇게 해봤고요. 형제가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자식까지 또 갔는데 이거보다 앞에 어, 블로그다 네이버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한 단계 위에 갈 수 있는 게 이 채널들은 국내 채널인 거죠. 그러면 이 위에 부모까지 추가해야 됐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자, 부모까지 여기 블로그나 네이버 둘 다가 원래는 조금 쉬운 게 있는데 여기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예만 들고 알려드릴게요. 자, 블로그보다 앞에 국내 채널이라는 걸 내가 적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앞에 하나 가면 좋은데,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왼쪽. 그러면 이거는 국내 채널인 거죠. 근데 이 국내 채널이 블로그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네이버 모드도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동해서 나오는 건데 제가 미리 한번 자, 이렇게 국내 채널. 그럼 나머지는 뭐죠? 해외 채널인 거죠. 그러면 이 앞에 부모 가지가 어떻게 된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왼쪽. 네.
그럼 이거는 해외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도 동시에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부모가지 한 단계 앞에 추가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가지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키 왼쪽에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동. 자, 가지 이동. 가지를 이동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느냐. 키보드랑 마우스. 자, 동시에 알려드릴게요. 자, 마우스로는, 자, 컨셉, 라는 그리고 채널을 알려주고 싶은데 내용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그런 경우 가지를 어떻게 이동하느냐. 자, 마우스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 자, 이거를 그대로 마우스 클릭한 다음, 이거를 다시, 자, 그래요? 클릭하고, 자, 클릭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꾹, 마우스 왼쪽 꾹 누르고 있습니다. 나는 운영 채널보다 밑에 오고 싶다. 자, 이렇게 위에 글자를 포개입니다. 포개고, 자, 해보세요. 내가 살짝만 위로 움직이면, 자, 위로, 아래로, 왼쪽, 조금 왼쪽, 조금 오른쪽. 자, 보이시죠? 자, 제가 포개한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체보다 밑에 오고 싶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손을 뗍니다. 자, 그러면 채널이 먼저 가고 내용이 뒤에 오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다시 자 이번에는 키보드로 자 Shift 누르고 방향키 아래로 나는 채널보다 밑에 가고 싶다. Shift 키 누른 상태입니다. 네, 방향키 아래로 이렇게 됐죠. 자, Shift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한번 위로 운전 순서도 잘못 왔다. 그러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위로 운영 채널이 아예 잘못 왔네. 운영 컨셉 밑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 왔다. 그러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한 번, 두 번 이렇게 올라갔죠. 자, 이렇게 해서 가지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마우스로 포개서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단축키 이용해서 그렇게 가능했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지 이동이 돼서 해봤고요. 이제는 가지를 내가 잘못 적었을 때, 아, 이게 필요 없다. 적다 보니까 이건 필요 없는 부분이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 자, 이렇게. 운영 채널. 아, 이 자체가 나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위에서 제일 첫 번째 가지, 부모 가지 선택한 다음 딜리트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다 없어졌죠. 자, 이번에는 다시 내가 선택한 가지 요것만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내가 여기 운영 채널 요것만 없애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아까 딜리트 하니까 다 없어졌죠. 근데 나는 운영 채널이라는 게 요것만 없애고 싶다. 아이고. 자, 컨트롤, 쉬프트, 딜리트. 아래에 있던 자식들이 위로 한 단계씩 다 당겨 올리니까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자, 다시. 내가 국내 채널 요것만 없어지고 싶다. 블로그 네이버 요거는 바꾸고 싶고. 굳이 이렇게 안 나눠도 되겠다. 컨트롤 쉬프트, 딜리트. 그죠? 해외 채널 이것도 굳이 내가 필요 없다. 컨트롤 쉬프트, 딜리트.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한 가지만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선택하지 외에 이 밑에를 다 없애고 싶다. 자, 이렇게요. 자식 가지만 없애고 싶다. 그러면 아까 딜리트 했을 때는 전체가 다 완전히 다 없어졌죠. 자, 이렇게요. 아까 딜리트 전체가 다 없어졌죠. 근데 나는 계획체는 밑에 이거 아예 다 못 적었네. 아니면 난 필요 없네.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그러면 자식 가지만 싹 다 없어졌죠. 보셨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 되셨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지를 글자 입력하는 거, 추가하는 거. 추가가 가지 자체가 형제, 부모, 자식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었죠. 그에 따른 가지 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또 가지
가지 이동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키보드를 해도 되고, 내가 옮기고 싶은 가지를 드래그해서 놓고, 원하는 위치에 넣어서 이동할 수도 있고. 됐죠? 자, 가지 이동.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예 잘못 적었어. 그러면 없애는 방법. 딜리트냐? 전체 다 없어지느냐? 부분적으로 없애느냐? 또, 이렇게 다시까지만 쓰고 싶군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자, 가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노트. 자, 우리가 인지과학, 인지구조로 싱크와이즈를 이용하다 보니까 문장이 모든 게 문장이 없습니다. 그 문장 자체가 아예 키워드로 한다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랬을 때 간혹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노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 메뉴에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거를 좀 쉽게 빨리 하려고 단축키를 익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위에 물론 다 있습니다. 메뉴에. 자, 만약에 네이버 모드가 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다 메모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 F3번. 그러면 노트 창이 떴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만든 모바일 홈페이지 무료로 제공된다 하고, 내가 이 노트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닫아야 된다. 다시 그대로 F3번. 그럼 여기 가지 안에 노트 표시가 나타나죠. 이걸 다시 선택하는 상태에서 F3번. 내가 이런 거구나. 내부 모드가 뭔지를 이제 안 거죠. 자, 필요 없어. F3번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노트가 이제 내가 적었는데 이건 내가 내용을 다 알아서는 더 이상 이 내용이 필요 없다. 그럼 어떻게 지우느냐? 자, 컨트롤 시프트 T, 컨트롤 시프트 T. 그러면 왼쪽으로 오른쪽 왔다 갔다 해도 볼까? 자, 컨트롤 시프트 T. 노트가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방법이 또 있습니다. 마우스,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같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가지 하나하나마다 어떤 속성들 값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이 중에 우리는 노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노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체크. 노트 다시 오른쪽 단추 눌러서 속성, 속성, 속성 제거 누르시면 이게 내가 설정된 속성들 있죠. 지금 당연히 도형 안에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노트, 나는 이 노트가 필요 없어. 누르면 됩니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트를 입력하고 숨겼다, 보였다. 그리고 아예 필요 없을 때 삭제하는 거. 이렇게 해서 입력 중에 노트 부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링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문장을 이렇게 수많은 걸 입력한 다음에 내가 다시 브라우저를 열고 거기서 뭔가 찾는다 하면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그래서 그걸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이 링크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블로그다, 인스타다, 있겠죠. 그러면 이 자체가 자 블로그입니다. 지금 원래 블로그보다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스케치북이라는 또 운영되고 있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 블로그를 컨트롤 C, 자 위에 주소값, URL 값을 복사했습니다. 방금. 자, 이거를 여기 와서 블로그라는 걸 눌렀을 때 바로 하고 싶다. 하이퍼링크를 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블로그라는 거를 선택한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자, 하이퍼링크 보이시죠? 다음 내가 입력할 주소 값이 나왔죠? 여기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V 그대로. 혹시나 간혹 HTTPS를 뒤에 붙인다고 붙였는데 그러면 두 번 중복돼서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확인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구본 표시 나타났죠. 그러면 지구본을 눌러서 바로 갈 수도 있고요. 다시 자 누르는 게 아니라 이번 단축키 탭 키보드 보시면 왼쪽에 ESC 키
아래에 보시면 탭 키가 있습니다. 자, 탭을 눌러볼게요. 이 탭 키를 눌러도 바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링크 추가하는 거 알아봤습니다. 자, 추가를 했고, 내가 이제 필요 없다. 마찬가지로 볼게요. 아까 노트에서 필요 없다 할 때 속성을 저희가 체크한 거죠. 이 역시 이 가지 안에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속성이 왔습니다. 하이퍼링크가 나는 당연히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체크. 없어졌죠? 다시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속성 제거 해서 하이퍼링크 필요 없으니까 체크 되고, 자, 단축키를 알아볼게요. 아까 컨트롤 H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다. 컨트롤 시프트 H.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근데 우리가 평소 잘 안 쓰게 되면 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웬만한 것, 이 기능, 기본적인 기능은 다 쓸 수도 되거든요. 그래서 속성에 들어가서 테크니크가 나는 필요 없다. 자, 이렇게 보죠. 이렇게 하고, 자, 다시 아까 추가를 하고 삭제를 하고. 근데 추가됐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지구본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 키보드에 탭키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내가 원하는 링크를 값을 걸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갈 수 있게끔 쉽게. 아니면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을 한 다음 또 가야 되는데 이거를 줄여준 거죠. 이렇게 해서 링크 이용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고 이제 그림. 자,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아까 텍스트 가지 안에 텍스트 넣었고 링크도 걸어봤고 노트도 삽입했고. 자, 이번에는 그림. 그림을 볼 건데요. 자, 그래서 초간단 마케팅에 나는 어, 이미지를 싱크와이즈 이미지 한번 그냥 넣는 걸 해볼게요. 자, 넣고 싶다. 그러면 요 선택한 가지 바탕화면 자식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내부 모드라고 그냥 해놓고 어, 이렇게 해볼게요. 그냥 얘입니다. 싱크와이즈라고 해놓고 여기에 나는 자식으로 넣고 싶다. 그러면 보세요. 어, 요 선택한 다음 위에 보면 그림 보이시죠? 그림에 나는 자식으로 넣고 싶다. 자식. 싱크와이즈 그림을 제가 해놨기 때문에 말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싱크와이즈 그림 더블 클릭 하면 나 아까 자식으로 한다고 했죠? 이렇게 자식으로 온 겁니다. 자, 이번엔 다시 싱크와이즈 클릭하고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식 말고 선택한 가지에 추가. 이 가지에 그냥 나는 넣고 싶다. 다시 이렇게 눌러서 더블 클릭하면 자, 이 가지 안에 들어온 거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상단이냐 이거를 그림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메뉴에 보면 그림 보이시죠? 그림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복창이 뜨는데 요 아래 보면 위치 보이시죠? 자, 이 선택이 항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선택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자, 방향 어디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가볼까요? 자, 텍스트보다 왼쪽, 텍스트보다 오른쪽 이렇게 볼까요? 안정감이 어디에 있는지 따라서 본인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를 바꿔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 선택한 가지에 아래로 가느냐, 좌식으로 가느냐, 선택한 가지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아예 바탕화면에 있느냐.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자, 그림 누르고 바탕화면 추가. 그럼 실제로 이 진짜 바탕 배경화면에 추가된다는 겁니다. 클릭. 그럼 요 밑에 베이스 깔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큰 토픽 밑에 이렇게 뷰를 맞게 줄인 다음 이렇게 그냥 같이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무지개도
되겠죠. 자, 아까 필요 없는 속성을 나는 지우고 싶다. 아까 듣겠죠?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속성이라 했죠. 속성. 이 속성 중에 지금 그림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자, 그림 없죠? 그림. 오늘 없애고 싶다. 딜리트. 이렇게 해서 그림을 한번 보고요. 자, 이런 경우 이제 내가 있는 다운받은 그림 외에 갖고 있던 그림 외에 나는 인터넷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 갖고 싶다. 싱크와이즈 여기다 넣는 걸 해볼게요. 그러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 화면 캡처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다시 내가 선택할 그림 미리 이렇게 여기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싱크와이즈 오고 오는 상태에서 나는 여기서 화면 캡처 내용을 넣고 싶다. 그럼 싱크와이즈 누른 상태에서 화면 캡처 어떻게 하느냐? 자, 상단 메뉴에 보시면 여기 도구 보이시죠? 도구에서 쭉 보면 화면 캡처, 그죠? 화면 캡처 누르세요. 그러면 내가 선택해놓은 인터넷 창이 자동으로 바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벚꽃 사진을 이렇게 똑같이. 자,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건데, 요 내용, 지금 마우스 보이시죠? 십자가 있는 모습. 자, 이쯤에 나는 그림을 캡처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 손을 떼면 됩니다. 떼면 자동으로 내가 선택한 가지 아래 자식 가지로 이렇게 선택이 된 거죠. 자, 싱크와이즈라는 거 아래. 저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싱크와이즈 선택을 한 다음 딜리트. 그러면 모든 게 다 제거됐죠?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가지에 추가할 것이냐, 자식을 추가할 것이냐, 바탕에 깔 것이냐, 또 화면 캡처한 거를 자동으로 들어가게끔 어떻게 했느냐. 자, 이렇게 넣고요. 자, 이번에는 보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발표하는 기능으로 쓴다고 좋게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기 전체적으로 할게요. 자, 우리가 자, 오른쪽 보세요. 자, 한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현재 전체적인 단계는 4단계까지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방금 제가 했듯이 어떻게 했냐.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위로 하나 접고 또 한 번 더, 또 하나 접고 또 하나 접고 또 하나 접고 됐죠. 자, 다시 나는 펼치고 싶다.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 이러죠. 이렇게 단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제는 나는 그냥 전체 다 펼치고 싶어. 그러면 Alt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다운. 나는 전체 다 닫고 싶어. 그러면 항상 그걸 실행하기 위한 선택은 하나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초간단 마케팅 이 아래의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제어를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 선택을 받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 이번에는 전체 다를 닫고 싶다. Alt 키 누르고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자, 여기 이해되시죠? 아니면 Alt 키 누르고 화살표 아래로 한 번, 두 번, 그러면 1단계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렇게 펼쳤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죠. 장단점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지 접고 펴고 하는 내용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화면 크기 이게 쭉 계속 현재가 늘어나다 보면 이게 이 페이지를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 크기를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느냐 해볼게요. 자, 키보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마우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내가 이 화면이 너무 작아 글씨가 키우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에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시죠? 키보드에 F, 보통 F9번, F10번 바로 밑에 있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플러스 눌러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크시고 있는 거 보이나요? 자, 다시 줄여볼게요. 그러면 자, 왼쪽
마이너스 버튼입니다. 키보드 마이너스 T를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죠? 이렇게 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었고요. 자, 이거 외에도 마우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만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기 조정하는 거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동하는 거 알아볼게요. 화면 이동. 스크롤 위, 스크롤. 자, 네, 이 전체가 자, 이렇게 이동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키보드가 게임을 많이 해보셨으면 이 키보드를 알 겁니다. 자, 보면 쉼표, 마침표, 슬러시 L. 게임 좀 많이 했으면 아시죠? 자, 이걸 해볼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자, 이 바가 왼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자, 이 원리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바를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림은 실제적인 내용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자, 쉼표, 그다음에 슬러시, 쉼표, 슬러시. 이게 아래로 가야 된다. 자, 그림은 반대입니다.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게임을 많이 해본 키패드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화면이 또 어떻게 하느냐.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바탕화면 아무 곳이나 한번 눌러보세요. 꾹 길게.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돌려보세요. 내가 먼저 위에도 왔다가 밑으로 왔다가. 처음 하시면 조금 이렇게 아직 안 익숙해서 마우스 잡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몇 번 해보시면 바로 실력이 늘어납니다. 자, 제가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꾹 누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해서 화면 이동이 가능하더라.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번에는 화면 이동하는 것에 따라 봤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가지 중심.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원래 토픽이, 중심 토픽이 총한다 마팅인데 나는 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오늘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 가지에 집중을 해야 겠다. 이렇게 되면 그냥 이렇게 해서 약간 분산,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식별이 어렵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요거 가지를 나는 좀 돋보이게 하고 싶다. 집중하고 싶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이 자체가 아예 중심 토픽이 돼버린 거죠. 다시 컨트롤 누르고 엔터. 항상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 뭔가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중심 가지가 바뀌어 버린 거죠. 다시 원위치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해서 선택까지 좀 어떻게 하는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발표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글 전체적인 짜임새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깁니다. 길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랬을 때 이 화면이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자, 실제로 됩니다. F11번 눌러볼게요. 자, 시원하죠? 다시 F11번 눌렀습니다. 다시 보내시겠죠. 이 메뉴가 있고 고에 그 차이도 좀 많이 납니다. 근데 기능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그 자리에서 맞게끔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제가 보기를 자, 화면을 조정을 했고 이동도 해봤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정한 가지가 중심이 되었으면 되겠다. 몰입할 수 있게끔 했고 그다음 전체 화면을 보였다. F12 눌러주고 그 다음에 화면 채우기. 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막 길어져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늘어나가지고 걸릴 수 있습니다. 화면을 어떻게 한 장에 전체적인 조감도가 작아 보이더라도 한 장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마우스 왼쪽 더블 클릭. 자,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설정에 더블 클릭하면 한 장에 이렇게 쑥 들어왔죠. 자, 이것도 다시 키워볼게요. 키우면 또 방향이나 모양이 안 맞을 수 있겠죠? 다시 마우스 왼쪽 좌측입니다. 평소에 이용하는 거 더블 클릭. 자, 이렇게 딱 중앙 정렬되면서 보이시죠? 다시 화면을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셉, 운영 컨셉, 운영 채널 자, 하나하나 자, 이렇게 해서 보기를 충분히 이용해 봤습니다. 자, 이건 다시 이번에는 편집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워낙 평소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아주 쉽습니다. 내가 운영 컨셉에 축을 나는 딴 데도 넣고 싶어. 있겠죠. 중복 배분을 했을 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게 필요해서 자, 이 자체 가지를 컨트롤 C 근데 여기에 나는 운영 채널 위에 국내 채널 위에 여기 와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 방향키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 위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다시 내용을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그렇게 왔어. 근데 나는 이게 아예 필요 없어. 컨트롤 X 따라내지. 나는 근데 실수야. 잘못됐어. 컨트롤 Z 다시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Y 다시 실행 인 거죠. 자, 컨트롤 Z 그래서 편집 아주 쉽죠. 우리가 평소에 쓰는 기능들이 거의 요거는 막 단축키 똑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자, 편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저장 이제 우리가 이 맵을 다 완성한 다음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저장을 안 해놓고 아니면 그냥 뭐 실수로 인해서 닫히거나 한 번씩 이렇게 닫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장이 똑바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래서 항상 저장 같은 경우 파일을 만들 때 무조건 저장부터 먼저 하세요. 그렇게라도 돼 있어야 다음에 잘못됐을 경우 원본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새 문서를 열었을 때 새 문서 자체가 항상 저장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저장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저장은 치고 마우스로 하기에는 메뉴로 올라가서 여기서 저장 다른 두 개 있죠.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단축키다.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S, 컨트롤 S 이렇게 해서 저장, 기본적인 저장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과제를 냈는데 뒤 이름만 바뀌어야 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에 쉽게 하는 방법 F12를 누릅니다. 12번 눌러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나는 다르게 하겠어. 2020 사용법 기본 기능 이렇게 해서 제목만 내가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엔터. 그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된 거죠. 이게 그래서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고 이게 형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문서를 변환을 아예 하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파일이고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자 여기 홈 메뉴에서 변환 보이시죠? 이 창이 클릭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변환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다 변환되고, 한글 되고, PDF 문서로도 되고. 그렇죠? 자, 여기서 나는 한글 문서를 해보고 싶다.
호환성은 국내 제품이다 보니까 서로 한번 그런지 마이크로소프트 계열보다 한글로 하는 게 가장 깔끔하게 잘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글 문서 클릭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방금 얘기에 들었던 모든 내용들이 자, 어디에 저장하겠느냐, 어디로 따라오느냐, 하이퍼링크에 따라오겠느냐. 자, 체크할게요. 그런 다음 음, 저장할 파일이 하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는 한글로 전환하고 싶다. 변경. 죄송합니다. 저장하고 여기 아니고 확인이죠. 한번 기다릴게요. 자, 이렇게 변환을 해서 열릴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이 많이 정밀하다고 보시겠죠. 큰 가지, 작은 가지, 대제목, 소제목, 그리고 중제목, 소제목 이렇게 정리가 다 되죠. 이렇게 해서 아래 한글이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 것이 그런지 호환성은 마이크로소프트 가는 것보다 변환시키는 것보다 아래 한글로 변환시켜주는 게 훨씬 깔끔하게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고요. 이제는 공유. 우리가 요즘 뭐 웬만한 자료들은 거의 다 카톡으로 공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싱크와이즈가 이제 좀 아직까지 이렇게 호환 부분이 조금 어, 마이크로소프트 카카오톡하고 아직 그게 안 돼서 보통 파일링이 다르면 뭐 전달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톡을 어떻게 옮기느냐? 다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자체를 볼게요. 이거를 나는 공유하고 싶어. 자, 홈 메뉴에서 공유. 홈 메뉴 아래 서브 메뉴에서 공유 나왔죠? 자, 이 문서가 선택된 상태에서 제가 공유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가지 전달 링크, 맵 전달 링크 이렇게 있죠. 맵 전달. 이 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클립보드에 링크 생성.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링크 값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카톡에 원래 TWDX 파일이 카톡에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 변환을 하는 방법들을 저희 회사가 만들어 본 거죠. 전달 링크를 카톡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화불이 되면서 이쪽 이거를 컨트롤 V 그러면 여기 문서의 내용들이 공유가 돼서 알려진 거죠. 자, 이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공유 웹 전달 링크를 해서 이렇게 보내라. 됐고요. 자, 본 김에 아까 공유가 어떤 게 있냐? 가지 전달 링크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재밌는 기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유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라고 해서 가지 전달 링크를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자, 이 링크 값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보냈습니다. 이거를 보내고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공유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들을 들고 의견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컴퍼니 예를 들어서 소간단 해볼게요. 그래서 의견 여러 가지 링크 있겠죠? 어떤 수업 끝나고 뭐 후기 받거나 아니면 의견 받을 때 이렇게 방법이 좋겠죠. 그래서 추가 하면 방금 제가 했던 내용이 바로 이렇게 올라왔죠. 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냐 이렇게 제가 했던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계속 말이 나오면 누르기만 하면 계속 늘어납니다. 여기. 자,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방법도 있다. 의견을 묻고 대답을 여기에 나는 이 아래로 넣고 싶다. 이렇게 해서 그럼 가지 전달 링크 이용해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 봤거든요.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성했고 이거를 아예 실습으로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운영할 것에 대한 이야기. 자, Alt 페이지 다운 해서 모든 걸 펼쳤습니다. 완전 다 펼쳤습니다. 그러면 국내 채널이 이렇게 있고 해외 채널이 이렇게 있다. 운영 내용. 저는 이거를 교육 사업도 하고 싶고 또 컨설팅 사업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플랫폼도 구축하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지해서 이렇게 자, 계속 늘었죠. 저는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Shift 누르고 베이스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추가를 한 겁니다. 교육사업에는 뭐 어떻게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면 가지 자식 가지로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디지털 노마드 대비 기본 툴 세팅을 제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자동화 자동한 실시간 이벤트도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자, 컨설팅 마케팅 자동화 코너 쓰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SNS 마케팅이 구축 안 돼 있다. SNS 마케팅 온라인 구축하는 방법 그리고 플랫폼 자 여기서 다시까지 스페이스바 누르고 글자 자동화 는 농수산 농수 축산 을 만들고 싶습니다. 엔터 이렇게 됐죠? 중심 가지에서 첫 번째 가지, 두 번째 가지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자체 자 지금 벗어나서 잘 안 보인다. 어떻게 보여야 된다 했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5번 그러면 한 장에 나타나죠? 아니면 자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더블 클릭. 제가 키운 상태에서 할게요. 마우스 왼쪽 더블 클릭. 이렇게 해도 되고, 컨트롤 F5번 눌러도 되고. 다시 키운 상태에서. 컨트롤 F5번. 그러면 한 페이지 꽉 채운 화면으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운영 내용 순서. 순서? 자, 순서가 뭐지? 자, 순서 잘못 온 것 같아. 내용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 이걸 끌어서 운영 내용 위에 가고 싶었습니다. 자, 여기에도 나는 운영 순서 처음에는 미끼 상품 그런 거죠. 어떻게 하느냐. 교육 상품도 어떻게 하냐. 미끼 상품. 무료 세미나 한다고 제가 알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미들 상품. 약간 중저가의 유료 세미나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 하이엔드 상품으로 저는 고가 아예 200, 300짜리 마케팅 자동화 이렇게 해서 말해서 하는데, 가만 보니까 컨셉, 채널, 순서, 내용이 먼저 나오는 게 맞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옮기는데 어떻게 옮긴다? 자, 클릭을 해서 위로 놓고 다시 원위치. 자, 이게 아니다. 나는 Shift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위로 이렇게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바꾸고 그러면 쭉 볼게요. 큰 토픽에서 1가지, 2가지, 3가지 더 있으면 더 늘어나겠죠? 자, 이게 최종. 아니면 나는 한 단계씩 말고 한꺼번에 다 펴고 싶다. Alt 누르고 페이지 다운. Alt 누르고 페이지 업. Alt 누르고 페이지 다운. 자, 근데 이게 벗어나서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우스로 왼쪽 더블 클릭하거나, 자, 다시 원위치. 아니면, Alt,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이게, 컨트롤 F5번.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이프링크도 해봤고, 자, 이상으로 좀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 이야기했습니다. 이용해 보시고 몇 번만 익혀 보시면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모르겠다, 단축키 기억도 안 난다 그러면 위에 메뉴 전원을 보시면 됩니다. 이 메뉴들 다 있거든요, 이 안에. 근데 이걸 이제 좀 속도가 빨라지다 보면 굳이 이거 안 보고도 단축키 쓰는 게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